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1인 크리에이터 관련된 책을 한 3권 정도 읽었거든요. 나름 유명한 것들로요. 근데 그 책들을 읽고 나서 그 이후로는 안 읽겠다라고 제가 다짐했었습니다. 왜냐면은 되게 뻔한 이론들만 그냥 나열돼 있고 깊이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굉장히 뻔했죠. 읽고 나서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요.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목에 끌려서 샀습니다. 제목에 낚인 거죠. 근데 이게 읽고 나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 책은 바로 지식 크리에이터로 사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가치성장연구소를 운영하는 1인 기업가입니다. 이 책에는 1인 기업을 운영하게 된 계기부터 운영 철학, 경영 노하우 이런 것들을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제가 왜 이 책에 대해서 놀랐냐면 이 책에 나온 저자의 행보가 제가 막연하게 꿈꾸고 있던 그런 미래를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마치 롤모델 같은 느낌이랄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이 저자가 1인 기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자유가 있는 삶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자유냐면 선택에 대한 자유. 그러니까 시간이라든지 하고 싶은 일, 아니면 만들고 싶은 삶,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이 아닌 내가 선택하는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이유로 1인 기업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직장인이라면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다 하죠. 그 중에 일부는 계획 없이 때려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무턱대고 그만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자기 탐색이 선행이 되었습니다. 이 자기 탐색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건 무엇인가?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어떤 삶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이제 자기 탐색을 실시를 한 거죠. 이걸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했더라고요. 저자가 말하기를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삶을 보는 의식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이 의식의 수준을 높이는 데는 독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된 거죠. 자, 이제 저자는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싶고 그로 인해서 1인 기업을 운영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럼 이제 삶의 목표가 정해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달려나가야죠. 저자의 주요 컨텐츠는 뭐냐면 이 자기계발 강연입니다. 저자가 하는 주 컨텐츠가 자기계발이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강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내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이 자기계발 컨텐츠를 강화하기 위한 저자의 철학이 조금 신선합니다. 뭐냐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어떤 시간이냐면 컨텐츠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하는 시간이요. 보통은 이 1인 기업을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수익적인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강연을 많이 다녀서 수익을 최대한 많이 얻는 것을 목표로 하죠. 근데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에요. 강연을 많이 다녀서 수익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컨텐츠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것이냐 라는 선택지 중에서 본인의 컨텐츠 강화, 컨텐츠 연구 쪽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둡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저자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되죠. 근데 이런 선택을 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된 결정을 하게 만드는 운영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저자의 운영 철학은 이렇습니다. 고객들에게만 온전히 집중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그룹 강연만 하는 원칙이 있고 수익의 10%는 반드시 본인의 컨텐츠 강화에 사용하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이런 강연은 딱 얘기만 들어도 퀄리티가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런 강연을 들은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입소문을 퍼뜨려 줍니다. 저자는 점차 본인만의 브랜드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요새는 퍼스널 브랜딩 시대잖아요. 이 브랜딩과 관련된 저자의 철학은 이렇습니다. 좋은 컨텐츠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도 성공한 사람들은 적다. 이것은 브랜딩의 유무 때문이다. 요즘 시대에 중요한 거는 나를 어떻게 알리느냐이고, 나의 이름을 알려서 구축된 브랜드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독보적인 경쟁력을 부여한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보다 잘하니 못하니 라는 나음이라는 게 중요했는데 현재는 아니다. 현재는 다른 사람하고 나랑 같냐 다르냐가 다름이라는 가치가 중요하다. 이제는 고객 확보보다는 팬층을 확보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팬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정체성과 그리고 진정성, 그리고 지속성이 필요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놀랐던 부분은 책의 중후반부에 저자의 1인 기업 생존 노하우 파트에서 나오는데요. 약간 이 저자의 균형 잡힌 삶 혹은 이제 기업 운영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전략들이 나오는데요. 이를테면 시간 관리라던가 근무 환경 설정, 계획 세우기, 업무 분류, 공간 분리 같은 이런 다양한 전략들이 하나하나가 각각 다 자기계발서로 나올 만큼
굉장히 좋은 전략들이라는 거예요. 이 파트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저자는 책을 진짜 많이 읽은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대부분 본인의 삶에 적용을 하고 있구나. 그게 놀랍더라고요. 보통은 자기계발서를 하나를 읽어도 그 하나를 온전히 내 삶에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자는 여러 가지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냐면 1인 기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았냐?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자가 해줍니다. 저자가 말하기를 이래요. 결론적으로 불안하지가 않았대요. 불안이라는 감정은 비교할 대상이 있을 때 생기는 거라고 해요. 뭐 이를테면 얘는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못 벌어. 그럴 때 이제 내가 불안한 거잖아요. 근데 저자 같은 경우는 저자가 굉장히 고민해서 저자가 원하는 삶을 이미 설계를 해놨고 그 설계 안대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불안을 느끼기도 전에 본인의 컨텐츠와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불안할 틈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 참 답변이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교할 대상이 없는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도 그런 삶을 좀 살아야겠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맨 처음 느낀 느낌이 뭔지 아세요? 좀 희한하게도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책에는 정말 다정하고 솔직하게 저자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을 이 책에 다 집약시켜 놓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든 느낌은 뭐냐면 이 책의 제목이 책의 내용을 담지 못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는 단순히 이제 기업 운영과 관련된 그런 노하우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이 저자의 이제 삶의 철학이 담긴 책이라는 그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책 제목을 내용보다 부풀리기 마련인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책 제목의 내용을 제한해버리는, 약간 축소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목을 좀 잘못 지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참 좋은 책이어가지고 저자의 이름이 참 기억에 남네요. 만약에 이 책 이후로도 뭐 신간을 출간하신다면 저는 구매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감을 많이 주는 책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책이 따뜻하다라는 게 뭔 소리야?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계발이랑 이제 동기부여 관련 책들은 보는 동안은 되게 막 열정적이 되다가 이게 막 하루 이틀 지나면은 막 시들시들해지죠. 막 기억에서 점점 막 사라지기도 하고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열정이 다 시들시들해져서 없어지기 직전에 비슷한 동기부여 책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발이 떨어지기 전에 다시 리필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계발서나 동기부여 서적이라고 보긴 조금 애매한데도 불구하고 책을 보고 나니까 열정이 막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야식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던 그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도 굶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